반짝반짝 금과 같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을 대체 투자로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대체 투자로서 금에 대한 장점과 진입 시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금과 같이 가치 있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젠 본격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사님, 금이요. 금은방에서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금반지를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제 금은방에 가서 사야겠죠. 하지만 금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물을 직접 사는 것은 투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왜 그렇죠? 가격이 다른 건가요?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양을 산다고 할 때 네. 실물로 직접 금을 매입하면 훨씬 비싸요.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전체 금액의 매입 금액의 10%를 더 내야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이익을 내려면은 매입 후에 금값이 10%가 올라도 본전치기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느 이렇게 부호가 개인 금고에 막 골드바를 막 차곡차곡 쌓아놓는 장면들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그런 골드바는 누가 사는 건가요? 아마 다른 목적이 있겠죠.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자녀한테 상속하는 방법을 또 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또 증여의 목적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 투자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진행자님 금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시세에 해당되는 돈이나 금을 실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금 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지를 않고요. 중도 해지나 환매에 대한 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 통장 굉장히 좋은 금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금 통장의 경우에 금값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즉 배당 소득세를 15.4%를 내야 하고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또한 금은 달러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좋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단점도 있었네요. 그럼 또 다른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는 거죠.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편리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수로 거래가 되는 거네요. 그럼 금 펀드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투자 수단으로서는 어떨까요? 네, 이 금은 펀드 매니저의 특출난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데는 일반 펀드보다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가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국내에도 상장된 금 ETF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통해서 금값 상승에 베팅하는 ETF와 금값 하락에 베팅하는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코덱스 골드 선물 ETF라는 종목인데요. 기초 자산인 금값의 일간 상승률을 추정합니다. 거래량은 대략 하루에 한 3만 주 정도씩 나오고 있고요. 연간 보수는 0.68%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럼 금값이 올라갈 걸 확신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상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ETF 상품도 상장도 있겠죠?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아시고 벌써 전문가 다 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즉 금값 상승이나 상승이나 하락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레버리지 ETF도 활용할 수 있죠. 다행히 국내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라는 종목인데요. 금값의 일일 변동률의 2배를 추구하죠. 자기 예상이 맞으면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틀리면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 중에
금값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뭐 보통 인버스 ETF라고 그렇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인버스 ETF라고 하죠. 원재 상품들은 기초 자산이 선물 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금 역시 국내 증시의 금값 변동률의 마이너스 1배 또는 마이너스 2배를 추구하는 인버스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도 금값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ETF들이 있는데 보통 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왜 해외 투자가 인기인가요? 네, 그것은 국내 금 투자 상품의 몇 가지 단점 때문에인 듯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예, 국내 관련 상품들의 하루 거래량이 많아야 2, 3만 주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정말로 수백만, 수천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바로 투자자들이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거래량이 많아야 또 거래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그 이외에 또 다른 해외 ETF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했던 유동성에 더해서 바로 다양성을 들 수가 있겠죠. 국내 상품들은 2배부터 대략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존재하지만 미국에는 3배부터 마이너스 3배까지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물론 거래량도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 자체를 넘어서 금 생산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 ETF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들 금 생산 기업들의 흥망성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왜 해외 투자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럼 해외 거래라서 세금에도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세금은 국내 ETF하고 해외 ETF 투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죠. 국내는 이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요. 해외 ETF는 이익금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얼핏 보면은 국내 ETF가 유리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ETF에게도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이익금 중에서요, 250만 원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자들은요, 해외 ETF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세금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인데요.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에서 얻는 이익에 따라서 최대 세율이 40%를 웃돌 수도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해외 투자가 매력적이겠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투자 방식부터 투자 종목의 장단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설명을 통해서 대한투자로서의 금 투자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풀 수 있었고요. 투자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저도 한번 금 투자에 도전해 봐야겠네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